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 그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4월 이제 2일 날 이제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네. 그 속칭 주폭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 사람이 네. 술을 먹고 이제 길에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묘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도착한 이후에는 이 구조대원에게 머리에 그 다수의 이제 공격 행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또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저와 같이 심한 욕설과 구타를 당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그 동료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4월 24일 날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예. 결국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지 8일 만에 그 안타깝게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술 취한 취객에게 이제 폭행을 당한 뒤에 한 달여 만에 숨진 건데요. 자, 취객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병원에 도착한 구급대 차량의 모습인데요. 지금 저 하얀 헬멧을 쓴 게 이번에 희생을 당한 구급대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취객이 다가와서 손찌검을 하면서 이제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저렇게 세차게 서너 차례 벌써 이제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대낮에 취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난 뒤에 저런 이제 폭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19년차 베테랑 구급대원입니다. 한 달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두고 말았는데 말이죠. 지금 글쎄요, 이제 폭행하는 장면을 봐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심한 타격을 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폭행을 당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저 지금 구조대원이 딱꼭지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자율신경계의 그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의사의 그 진단에 의하면 뇌에 관련된 혈관이 심하게 손상이 되고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헬멧 위에 공격 행위를 한 것이 과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느냐 예. 이 부분이 하나의 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과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인과관계도 상당 인과관계, 즉 저와 같은 공격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연 원인이었느냐, 예. 네. 아니면 그것보다는 혹시 구조대원이 앓고 있었던 기저 질환이 예. 사실은 이제 사연이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그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또는 수사 당국에서는 폭행치사의 이제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진 것인지 예. 폭행과는 그 별개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망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흔히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당장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며칠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의학적인 전문가의 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백남기 농민 그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서 이제 뭐 사망이 됐는데 그것이 물대포의 충격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예, 예. 백남기 농민의 기존의 기저 질환이었느냐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의사 주치의가 처음에 진단한 것과 또 다시 변경도 하고 뭐 이랬던 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인과관계의 이 상당성 범위를 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의사의 그 전문적 평가가 중요한 관건이 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자, 이 폭행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욕설과 폭행을 한 취객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경찰이라고 하면은 폭행치사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일반적으로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구조 활동을 하는 119 대원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상의 이 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서 폭행 협박을 해서 이와 같은 구조 활동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행위 자체로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만 과연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형법상의 폭행치사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저같이 머리를 그 세차게 때린 그 행위로 인해서 이 그 대원이 사망했느냐 사이에 그런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무하는 과정에서 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살짝 밀쳤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있던 그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 경우에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폭행으로만 처벌되는 케이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형법상 입증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행자부 장관이 직접 그 빈소에 찾아가는 그 모습은 참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괜찮았다라는데 예. 이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그 피해를 당한 119 대원에 대한 예. 그 행정적 또 물적 그 재정적 지원 이 부분이 또 국가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 사람들이 저렇게 폭행을 당한다는 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저렇게 폭행을 당하는 소방대원, 구급대원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3년간 500명 이상이 저와 같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약 90% 가량은 속칭 주폭에 의해서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은 그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공격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급차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폭행이 시작되면 어떻게 제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그 출동이 돼서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또 2인 1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뒤에서는 이제 응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도착할 때까지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와 예. 같은 아이러니 아닌 아이러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뭐 장비장구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또는 행정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이런 지금 논란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네. 자,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